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2023년 개묘년에 대박나는 띠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띠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에 대박나는 띠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개띠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돼지띠가 당첨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해묘미 해서 돼지띠가 토끼띠랑은 삼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운기가 돼지띠들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건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나이대별로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세세하게. 근데 내년에 이제 개묘년 돼지띠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돼지띠 성향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본인 자신이 돼지띠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 주위에도 저랑 인연 짓고 가시는 분들 중에 돼지띠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돼지띠들을 보면은요, 돼지띠들 분들이 왜 우리가 보통 흔히 돼지하면 뭐 이렇게 복의 상징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복이 올 것 같고 돼지 꿈을 꾸어도 복이 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운이 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복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실상 제가 보기에 돼지띠 분들은 그닥 복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뭐 분명히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은 훑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데 고력이 많나? 그리고 왜 이 돼지띠 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본인 일들이 잘 풀려가지가 않을까,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돼지띠 분들이 의외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돼지띠 분들이 돼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 돼지가 신의 사주예요. 신의 사주. 우리가 신의 사주를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소띠들도 신의 사주 뭐 있는데요. 근데 이 돼지띠 분들도 신의 사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주이신 분들은 풍파가 많고 이렇게 고력이 많고 되다가 또 이렇게 낮아빠지는 일이 많고 가다가 꺾이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 분들, 이런 신의 사주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빌고 가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돼지띠 분들 중에서도 남자 돼지띠가 있고 여자 돼지띠가 있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보다도 남자 돼지띠 분들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 돼지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전복이라든지 이런 출세 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사주가 참 많다. 그리고 출세 운이 적고 또 이 금전의 풍파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자꾸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돼지띠를 만나서 발복을 하고 여자가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돼지띠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 남자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든지 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돼지띠가. 근데 또 특히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돼지띠 분들이 신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신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적인 방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나머지는 조금 남자분들은 출세운도 적고 금전운도 좀 적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반대로 여자분들은, 여자 돼지띠 분들은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돼지띠 분들이 생활력이 너무너무 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본인이 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각각 너 각각 나 각각 내가 내 살림을 차리듯이 혼자 남편이 있어도 내가 내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 여자분들이 돼지띠의 성향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일복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여자 돼지띠 분들이 일복이 많으세요. 일복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도 일을 하고 없어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일을 나가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도 일을 하고 없어도 일을 하는데 그런 또 약한 남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여자가 또 더 많이 일을 하거나 결국은 평생 어떠한 행복 지수에서 일을 하느냐도 다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의 그 운이 약하고 여자 돼지띠 분들은 남자의 운이 약하고 일복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내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 돼지띠 분들은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일보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지아비와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말은 이혼수도 들고 한 사람과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또 재혼을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조금 늦게 여자들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늦게 결혼을 해야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일일이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부 종사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남자복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돼지띠 여자분들은 또 갑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해서도 헤어져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또 살아서 이혼, 이별, 죽어서도 이별인데 그렇게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뒤늦게 해서 뒤늦게 나이 차이가 좀 있든지 연하든 연상이든 이렇게 뒤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있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없어도 내가 벌어야 되고 일복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그 일복이 많다는 거는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시고 생활력이 강하시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밥벌이를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십니다. 또 남의 돈이 그렇게 꽁돈을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꽁돈을 다 이렇게 막 가만히 앉아서 남자 돈만 이렇게 바라는 분들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생활을 하시고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돼지띠 분들의 성향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2023년에 개묘년에는 우리 돼지띠 분들이 어떤지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23년도의 개묘년에는요, 우리 돼지띠 분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한 해가 옵니다. 이 개묘년에는 조금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수도 있고 변동수도 있고 변화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사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 사업에 대한 이동이나 변동수도 들어오고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수들을 잘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동을 할 때에도 이동수가 없으면 사람이
이동을 했을 때 꼭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운이 들었을 때, 좋은 이동수가 들었을 때 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동수가 굉장히 좋게 들었기 때문에 좀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터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소를 보셔야 되니까 잘 짚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은 내년에는 조금 평탄하게 가실 걸로 보여지고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가름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해보다도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내년 개묘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판가름이 지어지겠다. 주어지겠다. 나에게 그 결실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같은 노력을 했어도 내년에는 내 노력이 더 많이 결과가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또 대신에 이 돼지띠 분들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신의 사주라고 했잖아요. 신의 기운이 많은 사주. 이렇게 돼지띠뿐만이 아니라 신의 기운이 많은 사주라고 이런 데 가서 들으신 분들은요. 다 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투자나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런 투자 아니면 어떤 수익성에 대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돈에 손재가 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거래나 매매는 내년에는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돌다리 짚어가듯이 신중을.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조금 바쁘게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아니면 여기에서 저 부서로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거나 이런 이동수가 많이 보이네요. 그런 이동수는 좋은 이동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재물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 뭔가 해볼까? 아니면 내년에 뭔가 이렇게 해볼까? 계획을 좀 바꿔볼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좋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결혼운도 좋게. 이제 제가 나이대별로 이제 짚어드릴 건데요. 내년의 나이예요. 개묘년에. 내년 2023년도 개묘년에 29세, 29세가 되시는 을해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요, 작년에 사실은 27살의 운이 들어오셨는데, 그 운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에 따라서 판가름이 많이 엇갈려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 29세에는 9수가 들지만,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29이지만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수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내년에 을해생 29살이 되시는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내년에 결혼운도 굉장히 혼인문이라고 하는데요. 혼인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좀 미루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좀 생각해 보는 분들은 내년이 좀 기회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만나셨던 분들보다도 내년부터가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인연수도 들어오고 인연이 있어. 내 짝이 있는데도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는 수예요. 짝이 없는 사람도 인연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 29살 을해생 돼지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내가 나한테 새로운 짝이 들어오겠다. 나에게 좋은 짝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내년에 조금 연애운도 상승을 하시니까요. 잘 좀 눈여겨서 내 남자가 누군지, 내 여자가 누군지 이렇게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궁합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 조금 게으르세요. 단점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대체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조금 뭐 태평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항상 태평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게 의뢰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하지만 심지가 참 곱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쁜 뭐 사기꾼이라든지 사기 기질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많이 성실하시고 그래도 착하신 분들, 조금 게으르지만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41살 개생 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뭐 올해까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고 내가 41살이 됐어도 그렇게 그닥 좋아지는 거를 크게 못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40이 됐는데 40까지도 그렇게 크게 내가 뭔가 발전을 이렇게 눈에 띄는 발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신 분들이 그닥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41살이 되시면 이제 조금 뭔가 나한테 성과가 오는 해운년이 됩니다. 내년에는요, 아주 길한 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승진수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동 변동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운도 열립니다. 41살이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근데 늦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자녀운이 또 여기서 느껴지네요. 신령님이 자녀운이 좀 있겠다. 많이 내년에 조금 뜻하지 않게 아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이런 경사가 새로운 이렇게 출생으로 인해서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문서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기의 출생도 문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인데요. 그게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기도 생겨도 또 좋고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도 좋으니까 어느 것이든 취해도 예를 들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문서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서운이 1개만 있는 사람도 있고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5개, 10개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한 문서를 두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기를 낳아야 돼. 난 집 사는 것보다 지금 아기가 중요해. 근데 집을 덜컥 사버리면 그 문서운이 있을 해운년에 집을 덜컥 사버리면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두고서는 다른 거를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41세 내년에 개생 분들은요. 문서가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온다 이거죠. 사업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직장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또 집안에 아기로도 출생으로도 문서가 들어오고 부동산으로도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 하나씩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53세가 되시는 신해생 분들인데요.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연령대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신의 기운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들이 이 신해생 분들이세요. 53세. 그래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우리 같은 팔자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 같은 이렇게 팔자인데도 이런 역경을 많이 겪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결국은 본인이 많이 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우리같이 무당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면 운이 확 열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운이 들었을 때 조금 운맞이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상 대우도 하시고 평상시에는 안 하셨더라도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조상 대우도 좀 하시고 내 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빌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53세 신해생 분들도 문서운이 들으셨습니다. 문서는 부동산 쪽으로 문서가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서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운으로만 열리신 문서를 다른 운으로 문서 운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41살처럼 이것저것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운이 들었다. 근데요, 53세 신해생 분들은 2023년도 개묘년에 이 문서라는 거는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 끝맺음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오픈하거나 어떤 영업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하지만 하던 거를 접는 것도 문서예요. 그 문서가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문서로 들어올 테고,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자리매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가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서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두면서 다시 오픈을 하시거나 이런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서 본인이 어떤 문서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다른 문서운으로 그 문서운을 쓰지 않도록, 내가 중요한 운이 문서운이 있다면 그 문서운을 그쪽으로 쓰셔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분들은 내년에 개묘년에 53세 신해생 분들은 건강 요주의, 건강에 빨간 적신호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운은 들어오고 운은 들었다 한데 조금 건강으로 내가 조금 힘들겠다, 건강으로 조금 힘들어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일복도 같이 운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벌리겠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벌리지 않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치게 되는데, 그 지치는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게 되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해생 분들은 지금 신령님이 좀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신해생 분들은 진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들어오고요. 명예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서도 들어오십니다. 근데 건강의 문서까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건강 조심하시래요. 좀 좋은 거 많이 있잖아. 요즘에 막 영양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금씩만 영양을 챙겨 가시면서, 조금씩만 쉬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돈을 쫓다가 보면 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내년에는 53세 신해생 분들 가정에 조금 바람이 일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부끼리에 조금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서로 발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툼이 문서로 하면 안 되니까 다툼을 조금 조심하시라는 지금 신령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65세 기해생 돼지띠 분들이세요. 이분들 또한 60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 발복을 하나, 나에게는 언제 기회가 오나 정말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61세부터 사실은 운이 들어오셨죠. 61세부터 운의 활약을 잘 못해서 간다 이렇게 나와요. 61세부터 운은 들었으나 내가 운에 자꾸 처져. 운에 처지고 운에 처져. 운은 들어오는데 내가 운값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운을 다 받아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게 10개가 와도 1개, 2개 떨어지기 바쁜 거죠. 살만한데 조금 이렇게 더딘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될 만한데 조금 미지근한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기해생 분들은 내년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운을 받아야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제가 답답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게 답답스러우냐면, 이런 운을 안 받고 예를 들면 점사를 안 쳐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사주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잘 삽니다. 3대가 업장을 닦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잘 살아요.
교회를 다니든 뭐 제사를. 근데요, 이렇게 많이 닦으셔야 되는, 특히 돼지띠분들, 많이 빌어가셔야 되는 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이 남들 뭐 얘기하는 운이 나에게 100% 온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요, 내가 운이 들었을 때 운도 내가 취득을 해야 되죠. 내 걸로 취해야 되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운이 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5세 기회생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세요. 60평생을 살면서, 그러세요, 신령님이. 60평생 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정작 이렇게 보면 내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조금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운을 자꾸 이렇게 놓쳐서 가니까 61세 운이 들었는데도 그게 미비해. 또 올해 들었는데도 미비해.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기회생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운을 좀 받아가세요. 많아요. 요즘에 무슨 행사가 단체로 하는 것도 많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예전처럼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단체로다가라도 이렇게 운을 받아서 조금 풀리면, 나 정말 운 받아서 풀렸나? 그래서 그때가 좀 풀려서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운맞이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운을 좀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지막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계속, 근데요, 이 65세 기회생분들은 개묘년, 2023년도 개묘년에는 1년 좋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신령님이 그러세요. 한번 좋았다가 또 떨어지는 해운년이래요. 그러면 내가 안 떨어지려면 운을 좀 받아서 이렇게 높여가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 모르시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운이 들었을 때 그걸 잘 떠받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운으로다가 그 다음 해운년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65세 기회생분들 내년에 2023년도 개묘년이에요. 내년 나이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자꾸 언급해 드립니다. 내년 2023년도 개묘년에 기회생, 65세 기회생 돼지띠 분들은요, 내년 한 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운이 오롯이 나에게 100% 오지 않기 때문에 운을 조금 받들어서 가시려는 거. 근데 그 다음 해운년에는 또 이렇게 조금 기우는 해운년이 되기 때문에 그 운을 갖다가 살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돼지띠 분들도 참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기승전 신의 사줄에서 신의 풍파가 참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많이 빌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고 가시면 나만 손해죠. 그쵸?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이렇게 운세도 보고 기륭하복을 점을 치지만 조금 잘 될 때 내 거를 많이 내 거를 만들어야 되고, 조금 안 될 때는 좀 이걸 받쳐가야 되는데 그게 다 운이라는 거죠. 그 운의 작용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답변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봐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어쨌든 돼지띠 분들이 운이 솔창게 들으셨으니까 내년에 정말 하시는 일들, 개묘년에 돼지띠 분들이요, 정말 하시는 일들 다 대박 나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소원 성취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8월 12일 양력으로 8월 12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저번 달에 6월 달에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53세 신해생, 그리고 65세 기해생 분들, 그리고 범띠에서는 50세 갑인생, 62세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45세 김희생, 57세 정미생, 원숭이띠는 44세 경신생, 56세 무신생, 68세 병신생 분들, 개띠는 54세 경술생, 66세 무술생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6월 달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요, 53세와 65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65세 기해생 분들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 분들이 내년부터 악삼재에 듭니다. 내년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기해생 분들은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 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그 65세와 53세 돼지띠 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 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29세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랑 41세 개해생 돼지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29세 을해생 분들은요. 아홉수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29세에 이제 예를 들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41세 이 돼지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개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발히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개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말아, 이렇게 하다가 말아, 되다 말았어 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륭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개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라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분들도 전에 신해생과 기해생 분들 외에도 29세 을해생과 41세 개해생 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 분들인데요. 이 뱀띠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 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47세 정사생분들, 이분들은 7세가 붙는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 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59세 을사생 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47세 정사생 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요.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래비살, 가부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나이는 이제 벌써 47이나 됐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 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세 을사생 분들인데요. 을사생 분들은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은 올해 운이 들으셨어요. 아홉수도 아홉수인데 을사생 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 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세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 분들이요, 작년, 재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작년까지 나가는 삼재가 재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본인의 생일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 될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세 개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47세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71세 개사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71세 개사생 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 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이 이제 또 7세 나이죠.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만사성. 성주가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 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대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이 말뜻을 알아들으시고 운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성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에 받은 성주운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37세 정묘생과 61세 계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 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재산은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27세 정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은 이번에 삼재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을축생 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 불화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 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아홉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재작년에 끝나는 삼재팔란이 작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올해는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 또한 올해의 운이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 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39세 을축생 분들도 올해가 아홉수지만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51세 개축생 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51세 개축생 분들하고 제가 2년차가 많아요. 근데요, 이 51세 개축생 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 개축생 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되게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 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이 51세 개축생 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 운 받으시라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63세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과 63세 신축생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3세 신축생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지만 51세 개축생 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63세 신축생 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63세 신축생 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올해부터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75세 기축생 분들인데요. 기축생 분들은 죽을 고비도 이번 삼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용띠 분들은 지금 삼재이십니다. 지금 현재 삼재예요. 눌삼재라고 하죠. 눌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 눌삼재 중에서 이 용띠분들, 삼재이신 용띠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6세 무진생분들,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복삼재에 들으셨다. 이 복삼재의 의미라는요,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 팔란이라고 했어요. 3가지 재원과 8가지 난인데, 이 삼재 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36세 무진생분들과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27세 정축생분들, 37세 정묘생분들, 47세 정사생, 57세 정미생, 61세 계묘생, 77세 정해생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운 받아서 금전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갓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46세 무호생분들하고 60세 갑진생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7세 나이 중에서 37세 정묘생분들과 61세 계묘생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올해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 운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양력으로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목요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